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3년 전 자기 자식은 귀하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은 종처럼 부려먹는 시모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해버렸는데요. 이혼을 해버리고 나니 이렇게 속 시원한 걸 그깟 이혼이 뭐라고 또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아닌 걸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혼해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다 잘된 일이겠죠? 그러면 제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그저 평범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물 흐르듯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는 어느새 결혼한 지 2년 차가 된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과 사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는데 단 한 가지, 저희 사이에 시누이만 끼었다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시누이 편만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편만을 들어주며 시누에게 내 마누라 괴롭히지 마. 닭살이 돋는 말도 많이 하곤 했는데 시누이가 꽤 사는 집에 시집을 가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누이가 알게 모르게 남편의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는데 시누이는 자기 남편을 살살 구슬려 남편의 일에 대해 조언도 하게 해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남편은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나 매형이 조언해준 덕분에 이번 사업 따는 거 알고 있지? 알고 보니 우리 거래처 사장도 매형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 누나한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내 인생 더 편해질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누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보여야 돼. 그런 도움을 받고 나니 남편은 다른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시누이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눈치까지 살피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제가 부딪히면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시누이에게 무조건 막대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남편에게 도움을 주니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보려고 애썼지만 시누이가 저에게 하는 짓거리는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치졸하고 사람 약을 올리는 행동이었어요. 시누이가 처음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제 물건을 말도 없이 망가뜨리거나 가져가는 행동이었어요.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시누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사실은 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자주 왔나 싶을 정도로 제 물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가져가곤 했어요. 큰 건 가방부터 시작해서 작은 건 액세서리용 귀걸이까지 가져갔는데 비싼 건 비싸니 말이라도 꺼낸다고 하지만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는 말도 못하고 속에서 열불만 터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시누이는 그날도 저희 집에 방문했고 급하게 집으로 간다며 집을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딱 보아도 지나치게 큰 가방에 무언가를 잔뜩 넣고 말이죠. 그걸 발견한 남편은 가려는 시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뭘 또 가져가는 거야? 내가 뭘 가져간다고 그래. 생사람 좀 잡지 마. 제대로 좀 숨기거나 그런 말을 해. 누나 가방 지금 터질 것 같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마라. 내가 집사람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남 물건에 집착을 해? 왜 그렇게 남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내가 언제 해? 이건 그냥 예쁘길래 좀 빌려가는 거야. 한여름에 오리털 패딩 입을 일이 뭐 있다고 빌려간다는 말을 해? 그리고 빌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빌려가는 건 주인한테 물어보고 가지고 가는 건데 누나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시누이가 가방 속에 숨긴 것은 다름 아닌 오리털 패딩이었어요. 그것도 더워서 절로 짜증이 나는 한여름에 말이죠. 시누이는 남편의 핀잔에 민망하면서도 화가 났는지 가방에 구겨 넣었던 패딩을 내팽겨 쳤어요. 치사하다 치사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간다고. 그래, 더럽고 치사하니까 앞으로도 좀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참 든든했는데 어느새 남편은 제 편은커녕 형님 대변인 노릇만 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날도 형님이 다녀갔고
전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느라 형님에게 잠시 시선을 뗀 사이 또 제 물건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번엔 립스틱이었는데 친구가 선물로 주며 립스틱에 각인까지 새겨줬던 터라 유난히 애정을 가지고 쓰던 것이었죠. 아, 진짜. 형님 또 가지고 갔어. 또 내 립스틱 가지고 갔다고. 그딴 립스틱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지고 갔겠어? 누나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냥 색이 예뻐서 발라봤는데 어쩌다 보니 가방에 들어갔겠지. 속상했겠다. 누나가 왜 그랬지?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거였을까요? 전 그 한마디면 됐는데 남편은 끝내 제가 원하는 말은 해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며 신우이 대변을 하고 나서더군요. 립스틱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신우이 가방에 그게 들어갈 리가 없다는 사실은 남편도 뻔히 알 텐데 저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화는 더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하지 다르게 할 말 있다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뭐라고 좀 해. 당신 말대로 형님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왜 내 물건을 이리도 가지고 가는 거냐고. 아우, 됐어. 사람 치사해 보이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사줄게. 그거 얼만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몇 번 바르지도 않았고. 비싼 거면 내가 직접 형님한테 말했겠지. 매번 말하기도 좀스럽게 꼭 이런 거만 가져가니까 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만해. 다음에 내가 만나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이야기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딴 말을 한다는 건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신호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한번 쏘아보고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나마 그 모든 것을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부잣집에 시집간 시누이가 시집살이하며 저희 집에 오는 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와서 작은 물건 하나씩 가져가는 정도야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저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그저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는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누이가 또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임신 준비 때문에 집에서 쉬며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 역시 조금은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날 역시 병원에 다녀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누이가 장보러 나온 김에 들렀다며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댁이 오죽 답답했으면 장 본다는 핑계 대고 우리 집에 왔을까 싶어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누이는 시댁에서 당한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올케는 집에서 뭘 하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날이 선 목소리를 보아하니 한바탕 깨지고 온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앙칼진 시누이의 목소리가 2옥타브는 높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전 최대한 다툼을 피해보려 친절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집이 어떤데요? 어제 대청소했는데 제가 보기엔 깨끗한데요. 올케, 눈 나빠? 여기 머리카락 안 보여? 여기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시누이가 가리킨 쪽엔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는데 대충 보아도 그건 시누이의 머리카락이었죠. 전 짧은 단발이었기에 저 길이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형님, 그건 형님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렇게 머리카락을 매만지니까 머리카락들이 버티겠어요? 그래? 어찌되었든 거슬리니까 얼른 치워.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새로 샀어? 시누이의 손가락의 끝엔 큰맘 먹고 퇴직금으로 산 명품 샌들이 있었고 전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뭐긴 뭐예요. 그냥 신발이죠. 이거 명품이잖아. 무슨 돈으로 샀냐고. 올케 혹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동생 돈으로 사치 부리고 살아? 그 순간 확 성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누이가 저딴 말이나 하며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로 몰고 가니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전 시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시누이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도 일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데 놀고 먹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신발
제 돈으로 샀어요. 그간 직장 생활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제 돈으로 산 제 신발이라고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명품 신발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본다 싶더니 이내 발을 우겨넣고 있더라고요. 신우이 발은 245 사이즈였고 제 발은 230 사이즈로 아무리 우겨넣는다고 한들 소용없는 짓이었는데 말이죠. 잘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망가진다고요. 에이, 망가지기는 무슨. 한번 신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사려고 그래. 있어봐. 이렇게 하면 들어가려나? 형님, 진짜 그러다 뜯어질 것 같아요. 진짜 옳게. 안 뜯긴다니까. 혹시나 망가지면 내가 사줄게.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신우이는 인정사정 없이 발을 밀어넣으며 뒤꿈치 온 가죽 끝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결국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가죽이 뜯겨나가고 말았습니다. 형님!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멋쩍은 듯 웃는 신우이와 깊은 탄식과 함께 얼굴을 감싸지고야만 저의 사이엔 신우이의 얄미운 웃음소리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간 신우이가 가져간 제 물건들이 떠오르며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아끼느라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을 제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겨넣다 제 눈앞에서 다 뜯어버렸으니 화가 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힌다는 느낌이 들며 신우이를 향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어요.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희 집에만 오면 이렇게 제 물건을 망가뜨리세요? 망가뜨리고 가져가 버리고. 형님, 저번에 제 명품 가방 말도 없이 가져가서 저하고 싸웠던 건 기억하죠? 그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제 물건은 더럽고 치사해서 쳐다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로 내가 뭘 어쨌는데. 난 그 뒤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이거 왜 이래? 동서 그 정도 피해의식이면 병적인 거야. 병원에 가봐. 생사람 잡지 말고. 신우이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딱 잡아떼며 저를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사람 취급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집어주며 신우이에게 따져 물었죠. 병원은 형님이 가보셔야죠. 그 정도면 제가 아니라 형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립스틱, 향수, 머리핀, 스카프 등등. 뭐라고 하기엔 치사한 것들만 골라서 하나씩 가져간 거 제가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그런 걸로 입대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잖아요. 아니, 옳게.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 내가 무슨 도둑년이야? 내가 또 언제 내 동생 집에만 오면 동서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올 때마다 꼭 하나씩은 가져가시잖아요. 아니거든. 몇 번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었거든. 언제요? 있긴 있었죠. 저나 남편한테 딱 걸려서 안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못 가져간 적은 여러 번 있긴 하죠. 옳게.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옳게 물건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진짜야. 이까짓 것들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면 서로 편하잖아. 선물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형님한테 선물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까짓 거 그러는데 다른 건 다 됐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까짓 신발 가격 문자로 보낼 테니까 오늘 내로 입금해 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돈을 붙일 것처럼 굴던 신우이는 막상 제가 정말 돈을 요구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지금 나한테 가족끼리 신발값을 받겠다는 거야? 네, 형님이 이까지 신발 망가지면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사주는 거 대신 돈으로 주세요. 형님이 짝퉁을 사줄지 중고를 사줄지 제가 어떻게 알고 신발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입금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지금 당장 가달라고요. 저는 신우이를 밀어내며 닥달했고 신우이는 그런 제 행동이 어이가 없다는 듯 들고 있던 신발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생각 같아선 신발로 뒤통수를 날려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돈을 보내줬냐고요? 아니요. 신우이는 끝끝내 돈을 붙여주지 않았고 그 후론 연락도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고가의 신발값을 받지 못한 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긴 했지만 빌어먹을 신우이를 안 보는 걸로 그 값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제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신우이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주는 심적 안정과 평화로움은 더 달콤했습니다. 이런 컨디션이라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도 당장 될 것만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시모에게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미심쩍긴 했지만 오라는데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댁 거실 한가득 절인 배추가 보였고 그 한가운데에 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일을 시켜 먹으려 들었으니까요. 왔니? 얼른 앞치마하고 오거라. 오늘 김장 좀 해야 해. 네?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장이에요. 아니, 이게 다 몇 포기예요? 얼마 안 되는데 50포기는 넘는데 100포기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너 힘들까봐 절인 배추를 산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요즘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네, 이런 시어머니가 또 없긴 하죠. 요즘 누가 김장철도 아닌 때에 식구도 없는 집에서 100포기씩 김장을 하나요? 심지어 저희 집 김치냉장고엔 김치가 가득한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시댁에도 남은 김치가 절반은 넘게 남았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김장이라고 하니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갑자기 웬 김장이에요? 어머님네 김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김치 별로 안 먹어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해서 어쩌시려고 이렇게나 많이 하세요? 우리 먹을 거 아니다. 네 형님 줄 거야. 그 망할 옆에 내가 글쎄 내 딸한테 혼자 김장을 해라고 했다지 뭐니. 김장철도 아닌데 김치는 무슨 김치야. 그 옆에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부려먹어도 적당히 부려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니까. 고이한 노인네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친정에선 오빠 3명의 딸 하나로 어렵게 얻은 귀한 고명딸인데 시모가 이런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의 집 귀한 딸인 저한테 심지어는 저희가 먹지도 않을 김장을 시키며 사돈을 저리 욕하는 걸 보아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귀한 고명딸임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게요. 사돈 어르신 너무했네요. 김장철도 아닌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김장 100포기가 무슨 짓이래요? 그렇죠, 어머님?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랜만에 네가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여튼 그 옆에 내 상식도 없고 아주 심보가 고약하다니까. 아유, 일단 얼른 서두르자. 좀 있으면 네 형님 올 거야. 그 전에 우리가 대충 마무리해야 걔는 편히 쉬다가 가지. 그런데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에요. 남자만 득실한 집에서 빌고 또 빌어 낳은 귀한 고명딸이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고명딸을 어머님께서 김장을 시키시네요? 그것도 형님네 김장을요. 어머님 생각엔 제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당황하기는커녕 누구보다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내 며느리잖니? 당연히 해야지. 네 시누이랑 너랑 같니? 그 순간 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었죠. 시모도 처음부턴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시집살이는 있었지만 남들 다 겪고 사는 선을 지키는 적당한 시집살이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시집을 가며 시모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잘못한 것도 없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시누이를 보며 자신이 너무 착하게 저를 대했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가 당하고 오는 날엔 시누이가 당한 그대로 저에게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어머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 아시죠? 그래, 알지. 그런데 그 말은 갑자기 왜? 지금 어머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형님이 그리 아깝고 귀하다는 분이 왜 저는 그렇게 식모 부리듯이 부리세요? 사돈 어른이 고약하다고요? 어머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고약하다고 했니? 어디 그딴 옆에 내하고 같은 취급을 해? 아,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은 사돈 어른보다 더 심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요, 내리사랑은 들어봤어도 내리김장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어떻게 형님 김장을 저한테 다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혹은 줄 아세요? 제가 이 집 식모라도 되는 줄 아냐고요. 차라리 식모가 저보다는 낫겠네요.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듣는데 저는 오로지 욕만 먹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전 이 김장 절대로 못하니까 이 김치들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형님이랑 둘이 함께 잘 해결해 보세요. 이년이 진짜 네가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게야. 그리고 네가 한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면 그 입 뻥끗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 알겠어? 제가 어머님이 기르는 똥개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동물도 어머님처럼 괴롭히면 확 물어버려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예의 챙겨드릴 때 그만하세요. 더는 이런 취급 받고 살지 않을 거니까요. 뭐야? 너 지금 날 상대로 겁주고 있는 거냐? 감히 네가 시어머니인 나를? 아주 네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없이 이따위로 구는 거야? 시모는 그야말로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댁으로 시누이가 들어왔고 화를 내는 시모를 본다 싶더니 저에게 상황을 물어오더군요. 올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엄마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절인 김치를 보고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형님네 김장은 제발 형님 혼자 알아서 좀 하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친정에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니, 징징거리고 끝나는 문제면 몰라. 왜 애먼 사람까지 스트레스 받게 만드냐고요. 어쨌든 나는 이 김장 절대 못하니까 형님 혼자 알아서 잘하세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앞치마와 장갑을 시누이 손에 줘버렸고 시누이는 제가 준 장갑과 앞치마를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해?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하라고 시켰다며. 그러면 올케가 해야지. 애초에 이건 형님 시어머님이 형님한테 시킨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은 애초에 내 일이 아니라 형님 일이란 뜻이라고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몰라요? 몰랐으면 이참에 좀 아세요. 요즘 5살짜리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5살짜리 애보다 못하단 이 뜻이니? 아, 다 됐고 내가 다 못 들은 말로 해줄 테니 얼른 일이나 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단 말이야. 얼른 하라고. 이럴 시간이 없으면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요. 전 그냥 집에 갈 테니까. 제가 무슨 호구인 줄 아나 본데 저 호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장 혼자 알아서 하라고요. 난 못한다고 몇 번 말해? 네가 하라고. 네가 다 하고 가라고. 제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누이는 제 얼굴에 쥐고 있던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던지며 끝까지 저에게 생떼를 부리더군요. 처음도 아니고 2번이나 시누이가 던진 물건에 얼굴을 맞아버리니 화가 치솟아 오르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말로 해선 들어먹을 것 같지 않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전 잘 절인 배추 한 포기를 시누이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야, 미친 게 지금 나한테 뭘 던지는 거야? 직접 맞아보고도 모르겠어? 왜, 한 포기 더 맞아볼래? 그러면 알겠어? 너 나한테 그따위 것 또 던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너는 매번 나한테 이것저것 던져댔으면서 나는 왜 안 돼?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감히 하늘 같은 형님한테 반말을 해? 하늘 같은 소리 한다. 정신 좀 차려라. 하는 짓거리는 땅보다도 못한 짓을 하면서 하늘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나 부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이 김장도 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내 동생이랑 이혼시킬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 동생이랑 이혼시키고 말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이거야. 저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신우이에게 한마디 해주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이딴 짓 시키면 내가 네 시댁에 찾아가서 그 잘난 사돈어른한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말해줄 거야. 알겠어? 그때 가서 너나 후회하지 마.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거니까. 전 그대로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왔고 샤워를 한 후 소파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었어요.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기가 식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은 시댁 편이나 들 것이 뻔했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댁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싸울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이가 좋았던 편이라 이혼을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다들 한 번씩은 하는 홧김에 잠시 해보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 괴롭힘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심해질 것이 분명하니 이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죠. 만약 남편이 이 순간의 행동을 똑바로 해준다면 시댁의 발길을 끊고 신우이와 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8시가 넘어도 온다 간다 소식이 없던 남편은 10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잔뜩 굳은 표정을 한 남편의 뒤로 짐을 가득 들고 들어오는 신우이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맨몸으로 신우이가 왔다면 따지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짐을 들고 들어오니 불안하면서도 의아했어요. 뭐야? 형님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 몰라서 물어. 오늘 당신이 누나네 김장 안 해줬다며. 누나랑 엄마 둘이서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해? 누나는 김장해 본 적도 없고 엄마는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 그 할망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라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평생은 아니고 조만간 그 집에서 다시 부르면 돌아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같이 살자.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 준다고 생각하고 묻는 건데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인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까지 김장 좀 해주면 되지. 왜 안 해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누나 절인 김치로 싸대기까지 날렸다며? 내가 진짜 그 이야기 듣는데 내가 다 화가 나더라. 여러모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얼른. 그렇게 남편 놈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그 순간 잡고 있던 모든 끈이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발 벗지 말고 너도 나가. 참 많이도 고민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길었던 고민에 비해 결론은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벗지 않은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쳐버렸고 남편과 신우이는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단연 놀란 것은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였기에 순간 잘못 들었나 하는 눈빛을 보내며 다시 물어오더군요. 어? 뭐라고? 너도 나가라고. 설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억울한 눈빛이길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줬어요.
사돈이 너무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하네. 뭐? 그 김장을 내가 다 해줬어야 한다고? 네 누나 김장 100포기 시키는 사돈어른하고 나한테 우리가 먹지도 않을 김장 100포기 시키는 당신 엄마 중에 누가 더 너무한 것 같니?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당신 엄마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난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제가 소리를 질러대자 시누이가 나서 동생 편을 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오늘 미쳤어? 아까 엄마 집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굴더니 지금 또 이러네?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나가라 말아야. 너 정신 못 차려? 누가 누구한테 혼수질인지 모르겠네 진짜. 야, 정신은 너나 차리고 내려놓은 짐이나 다시 챙겨서 나가기나 해. 시누이는 급기야 참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누이에게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다 녹음 중이거든? 그러니까 내 신발값은 너한테 받을 위자료로 대신할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너한테도 소장 보낼 거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잘난 시댁 도움을 받든 그 애틋한 친정 도움을 받든 해서 준비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 위자료는 받아낼 테니까 말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목소리 톤을 급하게 낮추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진짜 왜 이래? 정말 당신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정말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까지 김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랑 천천히 이야기 좀 해, 어? 그까지 김장이 뭐라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식구들이거든? 오늘 이 상황까지 오는 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래, 당신 화난 거 다 알겠고 다 이해하니까 일단 나랑 차분하게 이야기부터 하자. 이혼은 아니지.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을 해. 이제서야 이해를 한다고? 그 이해 참 빠르기도 하네. 그런데 어쩌냐? 난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참을 노력도 인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혼해. 이런 일로 이혼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에서 가려줄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남편과 시누이를 밀어냈고 시누이는 끝까지 못 나간다며 되려 저에게 나가라며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야, 밀지 마. 밀지 말라고. 그리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 여기 내 동생 집이거든? 난 절대 못 나가니까 네가 나가. 야, 땡전 한 푼 없는 네가 시집은 어떻게 갔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시댁에 돈 없는 거 너도 뻔히 알지 않아? 네 시집 자금 우리 집에서 나온 거야. 아니, 정확히는 네 동생 돈이겠네. 네 동생이 네 시집 자금 대준 대신 이 집 명의 내 명의로 해줬다 이거야. 어차피 이 집 마련할 때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나한테 지분이 더 많긴 했지만 이젠 온전히 내 집이란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장 꺼져. 네, 그래요. 시누이는 시집 갈 때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남편이 시누이의 시집 자금을 주게 된 것이었죠. 거기엔 제 돈도 적잖게 들어가 있던 터라 시누이에게 자금을 주는 대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너 집 명의 쟤한테 넘겨줬어? 너 미쳤어? 집을 넘겨주면 어떡해?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누나가 그때 돈 내놓으라고 난리 부렸잖아.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있다고 한들 집사람이랑 같이 모은 돈뿐인데 누나 시집은 보내야 하니까 그랬지. 나라고 뭐 집까지 넘기고 싶어서 넘긴 줄 알아? 야, 그러게 내가 집사람 좀 적당히 괴롭히라고 했잖아. 그러다 나 이혼당하면 큰일 난다고. 집까지 넘긴 줄은 몰랐지. 그런 사실은 빨리 말했어야지. 나는 누나 속상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누나가 부잣집 시집 갔으니까 언젠가는 다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진짜 어떻게 하냐고.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을 있는 힘껏 밀어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쫓기는 그 순간에 신우이는 이대로 쫓겨났다간 정말 큰일이다 싶었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더라고요. 옳게, 이대로 사람을 내쫓으면 어떡해 해. 이 야밤에 어딜 가라고.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이런 꼴로 친정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들여보내줘. 들어가서 내가 잘못을 빌든 다신 옳게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든 뭐든 할 테니까 일단 집에만 들어가게 해줘. 이제 와서 이래도 아무 소용 없거든? 난 무조건 이혼할 거고 이혼할 마당에 너희 오갈 데 없는 것까지 걱정해주게 생겼어? 넌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내가 언제 옳게를 호구로 봤다고 그래. 내가 정말로 옳게한테 했던 모든 행동이 미안해서 그래. 너무 미안해서 정식으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면 그 진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과 받은 걸로 칠 테니까 이만하시고 좀 꺼져주세요, 형님. 전 신우이를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리곤 도어락 건전지를 빼버렸죠. 밖에선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난리가 났지만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조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놔버렸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혼 준비와 함께 시모와 신우이에게도 소장을 보내버렸어요. 신우이에겐 대화 녹음 파일과 저에게 보내왔던 욕설 가득한 문자가 있었고 시모에겐 그간 저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전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이혼을 하는 그날까지도 전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매달리더군요. 여보,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야?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누나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고 사이도 좋았잖아. 그런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나도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건 당신이 당신 누나 하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더라. 당신은 뭐 했니? 내가 당신 누나한테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처음 우리 신혼 때 내 편 들어준 거? 그래봤자 몇 개월이나 된다고. 그 뒤로 당신 그냥 방관자일 뿐이었어. 난 혼자 다 참았고 결국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당신하고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는 이러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이제 당신 지켜줄게. 웃기지 마. 내가 당신을 몰라? 지금은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러다 내 화 풀리면 당신은 당신 누나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금도 당신 오갈 데 없이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게 생기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건 모를 줄 알아? 그것뿐이야? 당신 전 재산 누나한테 다 줘버렸는데 그거마저도 다 물거품 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나 더는 참고 살진 않을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절대로 우리 누나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거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거야. 당신이 싫다는 건 절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아니잖아. 전 남편은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며 매달렸지만 전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위자료 문제 때문에 전 남편과 연락할 일이 있어 차단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는데 결국 전 시누이가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누나 결국 이혼했다. 네가 그 빌어먹을 김장 안 해줘서 이혼했다고. 김장 안 했다고 당할 이혼이면 차라리 잘한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그래. 고작 김장 때문에 이혼당했겠어? 네 누나가 그 집에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 너 잘났다. 네 말대로 우리 누나 대학은 졸업도 못한 데다 나이트나 다니다 결혼한 거 다 들켜서 결혼했다. 그런데 그거 다 들킨 것도 너 때문이야.
네가 누나 시댁으로 소장 보내는 바람에 이사달이 난 거잖아. 전신우이는 그 잘난 집에 시집을 갈 때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회사 생활을 하며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다고 속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졸업은커녕 꼴랑 한 학기만 겨우 다니고 말도 없이 휴학을 해버렸고 그 후론 나이트란 나이트는 다 휩쓸고 다니며 나이트에서 신부 수업을 하다 시집을 간 것이었어요. 한동안은 잘 숨기고 살았는데 제가 이혼을 하며 소장을 보내버렸고 그 소장을 본 시댁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뒤늦게 전 신우의 뒷조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안 사실인데 전 신우이는 결혼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친정 핑계를 대며 나이트도 들락날락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혼은 당연한 결과였고 위자료까지 뱉어내고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은 전 신우이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 탓을 하며 여전히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잘못했다며 애절하게 매달리던 사람 어디 갔나 싶었어요. 야,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알겠니? 무슨 일만 생기면 네 가족 허물은 덮어놓고 무조건 내 탓만 하는 이게 네 본 모습이라고. 그래, 이게 내 본 모습이다. 네가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그리고 너, 우리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누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 누나 다시 매형이랑 붙여줄 거 아니면 우리 누나 위자료라도 내놔.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데? 네 누나가 내 물건 훔쳐간 것만 생각하면 위자료 말고 주머니 속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쓸어오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그런데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술에 취했으면 잠이나 자고 정신이 아프면 병원이나 가. 요즘 정신병원 다니는 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정신병원 가라고 했냐? 너 지금 나 미친 사람 취급한 거냐고. 지금 꼴이 딱 미친 사람 꼴이잖아.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병원은 꼭 가봐.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끊을게.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바로 전 남편을 차단해버렸고 위자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호사께 위임하며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과 이혼당한 전 신우이는 전 시댁으로 들어갔다 하더군요. 전 시모 속도 알만하더군요. 시집 장가 다 보내놨더니 위자료를 주느라 빚쟁이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 짧고도 통쾌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사람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 귀를 막고 살았네요. 그 후 전 집값이 많이 오른 집을 처분하고 혼자 살기 편한 작은 집을 얻어 잘 살고 있어요. 일을 쉰 지 오래돼서 그런지 취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면 제 취업도 턱턱 잘들 하시던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며 휴식기를 보내며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결과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요즘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떵떵거릴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무리 없을 만큼은 벌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하게 지내며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가다 좋은 사람이 생기면 연애도 다시 하고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위해 또 노력하며 살아가려고요. 가끔 저에게 이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한다고요. 이거 하나만 빼면 우리 부부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라는 말은 그 하나를 해결하지 않아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음을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것이었죠. 어쨌든 전 이혼을 하고 난 후 후회는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답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